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진이약사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좀 다른 건강약학 정보가 아닌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약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사 생활을 하며 주변 지인이나 많은 분들에게 약사 직업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자문자답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와! 너무 기대되시죠? 죄송합니다. 약학과 약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거나 현재 약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요? 시작에 앞서서 그래서 네가 뭔데?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7년차 약사로 서대문구에 위치한 메디컬 빌딩에서 1층 약국을 운영한 지 4년차가 되어가고요. 부업으로 시기월드에서 진이약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가볼까요? 저는 5대 병원 약사로도 일해봤고 야간 전담 약사, 폐의 약사, 슈가 땜빵 약사 등등 이것저것 약사로서 경험을 많이 해본 뒤에 개업을 했는데요. 원래 어떤 일이 힘들다 안 힘들다 말하려면 둘 다 해본 사람만이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진짜 평소에 후배들도 많이 물어봐서 제가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컨텐츠를 찍어볼까 합니다. 약사 직업군별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봐 드리려고요. 혹시 약사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약대생분들 계시면 댓글 좀 질문 좀 많이 달아주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다음 컨텐츠 각을 보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좀 유튜버가 돼가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저는 딱 30살에 개업을 했는데요. 맨날 제가 전화 받으면은 초반에는 진짜 거기 약국장님 좀 바꿔주세요 이러고 환자분들도 약 물어보려고 전화하셔서 제가 전화 받으면 거기 약사님 좀 바꿔주세요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 되게 뻘쭘한 거 알아요? 되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약사인데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굉장히 머쓱합니다. 근데 또 이게 좋은 점도 나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방전 약 가격은 나라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지으나 동일하거든요. 제주도에서 지으나 서울에서 지으나 어디서 지으나 약값은 동일합니다. 이걸 깎아달라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게 환자 유인 행위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막 너무 계속 깎아달라는 분들한테 때는 제가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린 편이니까 차라리 저 죄송한데 제가 사장이 아니라서 못 깎아드려요.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이러면은 좀 먹힌다는 점이 나름 장점입니다. 근데 일단 개업을 하면 좋으나 싫으나 약국 붙박이장 예약이기 때문에 어린 친구분들 좀 늦게 개업하세요. 젊은 나이에 하루에 11시간씩 약국에 있다 보면 정말 지루하고 우울하고 시간과 정신의 방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주변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막 백날 떠들면서 징징거려도 약국 문 닫고 여행 좀 다녀와. 오늘은 좀 일찍 닫고 한 잔 거꾸로 가자. 회의약서 쓰면서 시험시험 해라 등등의 격려의 말도 해주지만 대부분 너 그래도 돈 잘 벌잖아. 장난하냐? 약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내가 더 힘들어. 이런 말을 좀 주로 많이 들어요. 약국 운영 특성상 병원이 열면 무조건 오픈을 해야 하고 내 맘대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쉬거나 일찍 닫거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폐의 약사의 페이도 만만치 않고 내가 약국을 온전히 맡기고 쉴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한 약사님을 찾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약국에는 제가 운 좋게 믿을 만한 폐의 약사님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낮에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매너리즘을 탈출하려고 학술 강의 이런 것도 많이 듣고 약사들 스터디 같은 데도 나가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기도 하고 하면서 매너리즘을 극복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네요. 보통 폐의 약사로 3년에서 한 4년 정도 경험을 쌓고 개국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약국 자리 구하기도 진짜 워낙 어렵고 해서 몇 년씩 알아보는 사람들도 진짜 부지기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배한테 자리를 물려받아서 비교적 나름 쉽게 개업을 했는데 사실 진짜 요새 개업 사기도 정말 많고 진짜 많이 어려운 사정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몇 개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막대한 권리금과 월세를 주고 계약을 했는데 병원이 안 들어온다 이러면 병원은 없는데 그 몇 년 동안 계약을 했으니까 월세는 계속 내고 권리금은 이미 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진짜 많이 암담한 상황이죠. 진짜 이게 근데 드문 일이 아니고 심심치 않게 제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 정말 개업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도 이제 7년 차다 보니까 뭐 동기들이나 주변에 개업한 친구들이 많은데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약국 사정이 어려워지진 않는 한 뭐 개업 자체를 후회하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후회하는 애들이 있는 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저처럼 약국 개업을 한 친구들은 인생에서 지금까지 모은 돈 플러스 간혹 뭐 부모님 돈까지 플러스 뭐 은행 빚 끌어다가 하는 건데 이게 참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차라리 그 돈으로 집을 샀으면 훨씬 좋았겠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너 집도 샀잖아. 아 그렇긴 한데 그거는 제가 이것도 다음 컨텐츠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재테크 꿀팁 뭐 30대 여자 재테크 꿀팁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각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그럼 5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다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는 되게 전문가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직업으로 삼은 일이 건강에 관한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직업적 지식을 가지고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을 도와줄 일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가족들 영양제를 주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영양제를 줄 수가 있고 뭐 친구들이 SNS 광고만 보고 이런 게 좋다던데? 하면은 어떤 제품이 어떤 상황에서 왜 좋은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또 가족이 아프면 제가 완전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자료를 찾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 이해할 수는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 할아버지가 최근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뭐 병원 다닐 때 암병원에서 뭐 교수님들이 항암 처방 내시면 그 항암요법이 잘못된 건 없는지 검수하는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의사는 아니니까 100% 의사 선생님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자료를 찾거나 논문을 보면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구나,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시겠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면은 그래도 약사하기는 정말 잘했다 합니다. 뿌듯뿌듯.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제가 의료봉사를 옛날에 열심히 했었거든요. 코로나 전에. 그럴 때 정말 약사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저는 가서 원래 일하던 대로 약 설명해드리고 어르신들 집에서 약 되게 막 이것저것 드시거든요. 그러면 겹치는 약도 많고 한데 그런 거 싹 모아서 갖고 오시면은 이런 거랑 이런 거는 뭐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같은 약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절도 해드리고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정말 약사하기를 잘했다. 직업적 지식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설명만 해주는 건데 막 어머님들이 막 손잡고 막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내가 약사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식쟁이. 왜 진짜야?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자, 6번째 질문이네요. 저도 예전에 약사하면은 막 깨끗한 약국에서 편하게 막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우아하게 일하는 직업인 줄 알았거든요. 되게 솔직히 좀 편할 것 같아서 PT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몸을 쓰는 일이더라고요. 모든 직업들이 다 힘들겠지만 워낙 앉았다 일어났다 뭐 허리 굽혔다 폈다를 많이 해서 디스크 많이들 달고 사십니다. 저도 약국 일하면서 무릎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 가봤더니 연골연화증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성격이 급해서 막 약 빨리 드리려고 약국에서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다 연골도 나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약사가 여자가 일하기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 거는 같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조절해가면서 하는 직업은 진짜 많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의사인 친구들도 부러워하는 점이에요. 약사가 여자분들이 보통 많다 보니까 출산이나 육아 등 때문에 파트 약사, 즉 시간제 약사를 많이들 뽑으세요. 오전만 일한다거나 아니면 뭐 월수금만 일한다거나 토요일만 일한다거나 하는 식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만 일하는 게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직이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되어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또 큰 장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여자 약사라는 직업이 너무나 약간 좋은 직업으로 알고 계시나? 소개팅
소개팅도 좀 친구들 보면은 많이 들어오고 사회적으로 여자 약사라는 직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움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껴야 하려나? 근데 소개팅은 많이 하는데 남자친구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살아있나? 어디 있을까요? 엄마 뱃속에. 엄마 뱃속에? 그 정도 연하 만나려면은 같이 벌어. 오늘은 제가 7년 동안 약사를 하면서 느꼈던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오직 저의 주관적인 뇌피셜이고 약사님들마다 느끼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약국장 언니가 말하는 편한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월드 채널에 구름 약사님도 비슷한 컨텐츠를 찍으실 거라고 하던데 구름 약사님은 또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약사가 되기를 꿈꾸는 고등학생 분들이나 약대생 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준이 약사였습니다. 안녕.